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0.5% 하락한 98,3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딱 이 라인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박스권 밑에 살짝 있고 그렇게 강력하게 상승하려고 하는 힘도 없고 그렇게 강력하게 또 하락할 힘도 없는 뭐랄까 약간 비실비실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당분간 요 테두리 안에 있을 것 같아요. HLB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글쎄 지수는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 코로나 전 정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선 위에서 지금 위치해 있어요. 음봉이긴 한데 양호한 조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빠지지도 않는 유동성 시장에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시장인데요. 특징적인 게 그런 시장인데 호재와 악재가 공존했습니다. 일단 악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장기전으로 오래오래 갈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G2의 패권 싸움, 어찌되었건 패권 싸움 좀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 같네요. 미중 무역 분쟁은 어쨌든 미국이 하웨이를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게 악재로 시장에선 좀 인식을 했고요. 호재도 있죠. 중국이 이번 주에 양해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재개 기대감, 그래서 일상생활로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하루였고요. 크게 보시면 종목별로 보시면 바이오랑 언택트로 나뉠 수 있는데 언택트 관련주들은 오늘 좀 조용했던 모습이고 바이오도 나름 바이오주 내에서도 또 순환매가 도는 모습인데 그동안 좋았던 종목은 KPS, 알테오젠 정도가 시장에서 에이스였던 것 같은데 얘네가 가고 얘가 오늘은 바이오에서는 에이스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셀케가 오늘 살짝 여기 쌍봉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 막판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장 막판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고 그러면서 셀제도 좀 무너졌는데 이제 셀제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직 나름 추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원래 얘 특징이 페이크를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셀제는 무너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셀제는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조만간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았어요. 삼성 SDI도 좋았고 에코프로비움이 확실히 에이스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이틀 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9만원 위에서 일단 어느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오늘 9만원 이상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장성에 관해서는 2차 전지는 아직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도 좋았고요. 공인인증서 관련주들 역시 오늘 좀 좋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시장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B는 이 딱 두 선으로 요 가운데 이 미들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발행가가 내일부터 시작인가요?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부터 이제 2차 발행가가 계산이 되는데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19, 20, 21, 22, 25 이렇게 5일 동안 평균값이라고 할게요. 그냥 평균값과 25일, 그러니까 19일 평균값, 20일 평균값, 21일 평균값, 22일 평균값, 25일 평균값 을 나누기 5예요. 그거를 A라고 할게요. 그리고 25일 종가 그거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 나누기 2 한 값이랑 25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평균 주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쉽게 25일 종가가 낮으면 25일 종가가 95,000원 정도에서 95,000원 정도 손에서 끝난다면 왜 애초에 회사에서 목표했던 75,900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발행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 이렇게 질질질질 미리 빠졌다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간단하게 저 산식을 보니까 25일 종가 하루만 낮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산 산식을 보니까 이렇게 빠졌다가 마지막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25일 종가 때 그냥 한 번에 훅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 전제는 만약에 2차 발행가가 1차 발행가보다 낮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주가는 최종 발행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가장 비중이 큰 날은 25일이라고요. 최종 발행가가 확정되는 날. 계산 산식을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LB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LB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현재 당면하고 있는 LB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뤄볼게 지난주에 있었던 블록딜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NDA를 하는데 NDA 3차 위암 3차 치료제냐 4차 치료제냐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NDA는 하는 거니?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일본 에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지난주에 있었던 블록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현재 지금 주가로만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점부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회사의 성공적인 유상증자죠. 그래서 주주 배정을 택했습니다. 근데 주주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왜 이때부터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이슈는 과연 진 회장을 비롯한 1대, 2대, 3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냐 안 하느냐가 가장 시장에서는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난주 요날 이제 최대 주주가 이날 진 회장 및 최대 주주 1대, 2대, 3대 주주가 전액 유상증자를 참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히 그 전에 말씀드리면 이때 발표를 했죠. 금요일날 발표를 했어요. 대부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다. 최대 주주를 비롯한 1대, 2대, 3대 주주가 대부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죠. 근데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라 함은 50.1%도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99.9%도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반 50%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도 대부분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진 회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냐 못하냐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현재 그렇게 개인 자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일단 LB가 앞으로 사업성이 좋은 거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이윤을 내고 그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의문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다음날 최대 주주를 비롯해서 1대, 2대, 3대 주주가 전액 참여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는 급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참여하냐고 봤더니 블록딜을 통해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흘렀는데요. 나온 뉴스를,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자, 진 회장의 처남의 이현수 씨는 이렇게 매각을 해서 약 1억 6천만 원을 가져갔다. 그리고 HLB 셀은 신주 인수권 이만큼을 27,000원부터 32,000원 정도 사이에서 매각해서 약 9억 5천만 원을 챙겼다. 그래서 HLB 셀은 연구 개발비 등 자금이 부족해 신주 인수권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이다 라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를 보고, 처남이 이렇게 매도를 한 거를 보고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근데 만약에 블록딜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블록딜을 안 했다면 분명히 진 회장 이것도 나왔을 거예요. 1대 주주 물량도 나왔을 거고 2대 주주 물량도 나왔을 거고 3대 주주 물량이 나왔을 거예요. 신주 인수권이라 함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도 친척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매도를 했다고 이슈가 되는데 1대, 2대, 3대 주주가 매도를 했다면 시장에서는 더 큰 노이즈가 있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록딜을 안 한 거보다는 블록딜을 한 것이 당장은 지난주에 이렇게 좀 힘들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당면한 거는 성공적인 유상증자잖아요. 성공적인 유상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다 청약을 해야 돼요. 청약을 하려면 이를테면 78,700원이라고 1차 발행가가 제일 낮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78,700원이면 요 정도 라인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청약일날 10만원 이상에서 있다면, 이를테면 12만원 정도에서 있다면 이만큼의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싸 보인다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인데 다음 주에 최종 발행가까지 결정이 되고 청약일쯤 되면은 1대, 2대, 3대 주주가 모두 유상증자에 청약에 참여를 했다라는 호재 뉴스가 나온다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록딜을 했잖아요. 플러스 물론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만 이 블록딜을 해간 외국계 자산 운용사를 밝힌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호 지분을 흡수를 해갔다라는 더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이게 지난주에는 약간 안 좋은 뉴스로 작용을 했다만 청약일 때 되면 좀 좋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도 저는 싶습니다. 확실한 거는 진 회장
1대, 2대, 3대 주주는 무조건 청약을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플러스 알파로 기대해 보는 거는 외국계 자산 운용사를 밝혀준다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당시 때처럼 블랙록 뱅가드처럼 누가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호재성 기사가 나온다면 분명 주가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블록딜은 정리를 해드리자면 블록딜 안 한 거보다 한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 물량을 공매도 세력이 가져갈 수도 없었고 최대 주주가 나는 자금이 없어도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상증자에 최대한 참여하는 그래서 유상증자를 꼭 성공시키겠다는 그래서 회사의 가치를 더 키우겠다는 최대 주주의 강력한 의지를 아마 시장에선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블록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